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을 같이 찾아내는 것은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36년 생활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그게 2002년도니까 좀 됐죠. 그래서 이제 개인 연구소로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뭐 청렴연수원에 강의도 하고 공무원 공단에 강의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훈장도 받고 그랬지만 이건 다 지나간 얘기인데, 다만 제가 오늘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일, 경험한 일, 터득한 것, 얻은 것, 이 모든 것을 사회에 나눠주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오늘 주제를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살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야. 사람다워야지. 이런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있다면 이 강사와 음식과 똑같습니다. 식당도 맛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사도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이 있고, 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다시 먹듯이 강의도 공감해서 듣고 싶은 사람이 또 듣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수강생은 어떻게 될까요? 수준이 높은 고객은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선입관과 무슨 걱정, 근심 버리고 긍정하는 자세로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식당도 음식을 먹고 맛이 있으면 주방장에게 얘기하고 맛이 없으면 주방장한테 고쳐서 짜다 싱겁다 얘기해주고, 맛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는 것이 그게 고객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주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가슴에 무엇을 담고 싶으십니까? 이 병이 세 개가 있습니다. 꿀병과 꽃병과 물병입니다. 그런데 왜 병이 이름이 달라질까요? 똑같은 병이라도 병에 무엇을 담아내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아무리 예쁜 통이라도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의 로망이지만 건강한 육체를 원하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되더라도 짐승은 힘만 쓰면 자기가 왕자가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한 체력이라도 머릿속에 이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지배층이 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도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식과 정보와 가치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고급자를 붙여놨느냐? 이 정보라는 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도박하는 사람의 정보는 도박장이겠죠. 도박하는 사람의 지식은 어떻게 속이고 뭐 이러는 거겠죠. 가치는 돈이겠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라 보다 고급스러운 정보, 지식과 가치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공간을, 저장 공간을 비워가지고 저에게 선입견, 편견 버리고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명을 잘 타고나셨나요? 사주팔자는 좋으세요? 그런데 난 이거를 명리학하는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이것을 완전히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은 누굴 만나느냐? 우연히 만나거나 필연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필연은 피할 수 없는 만남, 부모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직장 상사의 만남,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치다 만나더라도 인연이 맺어지면 그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동행하는 동안에 가치 있게 있는 동행은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자습을 하거나 자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면 그 인격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인격 얘기를 하냐면요. 인격이 중요한 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격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장관으로 근무하고 어느 사람은 말단직으로 근무하고 그게 뭐냐면 인격이잖아요. 어느 분은 연봉이 몇 억이고 어느 사람은 연봉이 몇백만 원이고 차이 뭐냐? 인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택입니다. 초이스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인격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선택할 게 뭐냐? 나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노동 가치를 고부가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업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기술 습득하고 자격을 따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행복하려면 선택하려면 배우자를 좋은 배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배우자를 가지고 동행하느냐,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이건 배우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가치관의 선택도 이게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상과 신념과 종교 같은 것,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생활하느냐, 아니면 불교의 신자가 돼가지고 불교를 믿느냐, 이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시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남자, 여자, 본인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는 선택하라.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이 한 송이 요새 5월에 장미 계절이니까 장미가 많이 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퇴근길에 이 장미꽃이 5,000원짜리 사가지고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배를 누를 겁니다. 띵동 하면 아내가 택배인가 우체국인가 누구세요? 그러면 그냥 까꿍 한번 하고 그럼 부인이 놀라서 아니 당신 어찌한 일이야? 웬 꽃이야? 이럴 때 내가 오다 보니까 이 꽃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사왔어. 근데 오다 보니까 이 꽃이 예쁠까 아니면 자기 얼굴이 예쁠까 궁금했어. 아내 얼굴 앞에 꽃을 갖다 대고 얼굴 보고 꽃 보고 얼굴 보고 나서 역시 꽃이 예쁘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꽃보다는 당신이 예쁘려. 그리고 사랑해 하고 아내에게 꽃을 쥐어줄 때 5,000원 주고 산 가치 장미꽃 한 송이는 아내에 받을 때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이동하면서 상승하는 거죠. 이게 가치입니다. 진주 목걸이 가치 있죠. 여인의 목에 세팅돼서 있으면 예쁘지만 대줄에 던져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이아가 보석이죠. 세팅돼서 손에 꼈을 적에 그것이 가치가 있지. 발바닥에 깔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물건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요. 이탈리아의 보아르니 밀레시가 만든 수제품 10개라입니다. 10개가 만들었답니다. 근데 하나의 가치가 79억입니다. 이 명품입니다. 우리가 명품과 일반품의 차이는 뭐냐면 명품은 시간이 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선취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바뀌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꿈은 개인 소망도 있고 집단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꿈은 원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세 번째는 이 세종대왕이 꿈을 꿨을 겁니다. 집단 꿈이겠죠. 이분의 꿈은 뭡니까? 한글을 만드는 꿈을 꿨을 겁니다. 그래서 집현전에 성산문, 하이지, 정인지 이런 분들 모아서다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세종대왕이 꿈을 꾸지 않고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이 이만큼 문명국으로 세계에 발돋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젊어서 암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39살 때 죽었거든요. 근데 축전의 목사인데 이 양반이 인권운동했습니다. 흑백 문제가 문제될 때 1960년대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피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니면서 인권운동을 하니까 백인들이 암살시켰습니다. 이분은 60년대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꿈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되고 싶은 게 뭐냐 할 적에 우리는 양반 상놈이 사라졌습니다. 산업공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못 배워도 자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개인 소망과 집단 소망을 이룩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문학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뭘로 만드는? 인문학이죠. 역사, 철학, 종교, 문학, 언어 모든 게 인문학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역사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과거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길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역사에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최소한도 알아야 될 기본적인 역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기억하시죠? 임진왜란은 조선이 1392년에 건국했고 200년이 지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200년 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전쟁이었습니다. 1594년 1월 20일자 난중일기, 난중장로기 징비록을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서 1월 20일자 난중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통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을 내듯이 추운 날이다. 옷 없는 병들들이 움츠려앉아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이 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그 무렵 조선 백들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뤘다. 땅 위에 지옥이 뭘까요? 그 다음에 비참합니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어버렸다. 굶어서 숙량이 길어 널렸다. 한 사람이 새로 쓰러지면 굶주린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책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무리 서러워도 400년 전 우리 조상이 겪은 현실입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병자호란, 이게 일전이지만은 청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요구했습니다. 우리 인조대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삼전도비를 세웠듯이 머리를 임금이 땅에다가 9번을 받아 피투성이가 되고 항복을 해가지고 삼전도비라는 것이 지금 기록이 송파해감이 있습니다. 이때 50만 명의 우리 남녀가 붙어가 특히 한 40만 명의 여자가 들어갔습니다. 놀이개로 갔습니다. 돌아오니까 환양녀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인조가 너무 비참하니까 환양녀라도 세검정에서 목욕하고 하면 깨끗한 몸이 된다고 부인 받아들이고 시집도 가고 하라. 비참한 역사지요. 근데 최근 역사 가운데도 한일 합방, 해방, 광복, 6.25 전쟁은요, 우리가 500만 명의 인명사고가 난 전쟁, 비참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고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가 밝으면 어두운 과거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현재가 어두우면 과거에 밝은 과거도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국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이 뭐냐면 철학을 알아라는 거죠. 철학은 뭐냐? 보편적인 사람의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진리냐는 것입니다. 진리 탐구라 그러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서로 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낮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이 진리,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착한 게 뭐냐? 성선설도 있고 선악설도 있지만은 어떤 게 착한 거냐? 경찰관이 도둑놈 잡는 게 우선 착한 거냐?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게 착한 거냐? 어느 게 착한 거냐? 세 번째는 아름다움이 과연 뭐냐? 수없는 미술품들 있잖아요. 또 무엇가 과연 아름다운 것이냐? 그 다음에 성스러운 거 어떤 것이냐? 예수 탄생이냐? 석가모니 탄생이냐? 이 성스러운 거룩함, 모든 것을 사람들의 삶을 연관하는 것이 철학인데 이것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죠. 언어를 표현하는 모든 예술을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치, 경제, 법률을 제외한 학문인데 이게 소설시라든가 남의 생활을 엿보는 거죠. 시곡 통해서 남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수필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평론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학이 만약 없다면 사람의 희노애락을 서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인생은 뭐요? 약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요. 약점이 뭐냐? 첫째,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두 번째는요, 누구나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약점입니다. 물론 돈 벌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 많으면. 그런데 살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선남선녀가 이렇게 예쁘게 결혼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통계에 의하면 30%는 이혼을 한다랍니다. 왜 이혼했을까요? 남자는 여자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고 여자는 남자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돌아보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 하면 그 땅을 살 걸, 그 땅을 팔 걸, 또 어머니 말을 들을 걸, 아버지 말을 들을 걸.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과거를 딛고 오늘에서 미래로 가는데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잘못돼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잘 되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미래는 일생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라고 가보면 그날이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살다가 오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건 다 감사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희망을 내일 갖자. 지금 전세방을 산다, 내 집 갖겠다는 희망. 자동차를 지금 웃고 일반 버스를 타고 다니다 나도 차가 갖고 싶다는 꿈. 미래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약점을 극복하는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인격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화를 내게 되느냐? 보통 사람의 경우입니다.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누구한테 맞았거나 다치거나 병원에 들었거나 고통스러우면 이거는 화가 나지요. 화가 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화나는 일은 돈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뺏어갔거나 내 돈을 빌려가고 두지 않거나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입었거나 노숙자 신대로 돌면 이거는 진짜 살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명을 쓰고 욕먹고 명예 시드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후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있지. 그랬더니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랬더니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감옥에 가둬놓고 나 같은 해코지 한 사람은 밖에 살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얘기 결론은 뭐냐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인격자는 가급적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팀워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프팅을 한다고 보면 리프팅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이쪽 왼쪽을 막으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고개를 트세요. 따르지 않으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런데 그 팀워크에 5가지 요소가 있다면 첫째가 긍정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가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인정해 주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 파트너십은 필연적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같이 가려는 것이고 또 팀워크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하는 마음이 긍정은 힘이다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다 그러잖아요. 칭찬이 생활화되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스타를 발돋움했잖아요.
처음에 토트넘에 갔을 때 모리스 감독이 손흥민에게 힘을 줬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확실히 해낼 거야. 그 자신감을 불어주는 것, 이 모든 사회 사람들 간에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겠다면 격려해 주는 것이요. 격려는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말.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사람답게 살면서 하느냐 하는 것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첫 번째 테마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은 특성이 있지만은 특성에 맞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